안녕하세요. 남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힘의 합성과 분해 첫 번째 단원을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수업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 활동지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수업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교과서거든요. 교과서하고 이 PDF 파일, 학습지 파일 두 가지를 준비하고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습지를 출력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교과서와 학습지를 옆에 두고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면 조금 더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영상은 가급적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찍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뛰어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과제 활동으로 이 학습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좀 문제를 집어 넣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서 1시간 수업을 소화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원이 힘의 합성과 분해라는 단원인데, 이 단원은 여러분들 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힘이라는 게 벡터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하나만 작용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1에서도 힘에 대해서 배웠고,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것까지도 배웠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우리 알고 있는 F는 ma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운동한다 라는 게 F는 ma 제2법칙인데 1차원적인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힘도 뭐 하나만 작용하고 이럴 경우. 근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좀 복잡한 2차원상의 그런 두 개의 힘 이상. 그래서 이 두 힘이 작용을 했을 때 힘을 합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힘을 거꾸로 분해하는 방법. 그래서 이 힘의 합성과 분해를 이용하면 뒤에 가서는 알짜 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 구하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알짜 힘을 잘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이 단원의 사실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 학습지는 아마 요 안에 네모 빈칸이 안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채워야 될 겁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빈칸 채워져 있는 학습지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린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모든 물리량은 벡터와 스칼라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향이죠.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즉 방향이 의미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을 우리는 벡터와 스칼라의 큰 차이로 보는데요. 여기 주어진 시간, 질량, 온도, 이동거리, 속력, 뭐 이러한 물리량들은 전부 다 방향이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붙으면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동쪽으로 뭐 2시간, 서쪽으로 2시간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온도, 뭐 동쪽으로 5도씨 상승했다. 뭐 동쪽만 5도씨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지는 이런 물리량들은 전부 다 방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크기만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벡터는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 같은 크기이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값이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5m/s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똑같이 5m/s로 운동을 해요. A와 B는 다른 속도입니다. A의 속도와 B 물체의 속도를 우리 기호로 V라고 많이 나타내죠. 다른 속도입니다. 크기는 같지만, 빠르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속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속도는 대표적인 벡터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는 방향을 함께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는 그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고 방향은 그 벡터, 그 물리량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힘이다 하면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속도 마찬가지, 속도의 빠르기와 그다음에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벡터는 특징이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이 세 가지 벡터 모두 위치가 다르지만 같은 동일한 벡터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 그림 봐도 딱 이해하겠죠? 이 크기가 다른 벡터를 길이가 다르게 표현을 한 거고, 앞에 이 숫자를 이용해서 몇 배나 더 크냐, 몇 배나 더 작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 벡터는 기호로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라는 벡터는 위에 모자를 씌워서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는 화살표 모자를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기호 A만 쓰면 이건 이 벡터의 크기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는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힘의 합성입니다. 자, 힘을 더한다 라는 게 힘의 합성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은 별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나란하다라는 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F1하고 F2가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이 두 힘 어떻게 더합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F1 더하기 F2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바로 두 힘을 더한 겁니다. F1 플러스 F2. 크기도 그냥 단순히 더하면 돼요. 이게 3N이고 이게 2N이다.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은 5N이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 방향인 두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인 두 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F1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F2이면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봐야겠죠. 만약에 F1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둘의 차이만큼 남는 힘이 있을 거고, 이게 바로 두 힘의 합벡터. 합벡터를 표현할 때는 F1 플러스 F2 그냥 이렇게 씁니다. 물론 크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에 모자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여서 여기 마이너스 뺄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확인 3번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레에 이쪽으로 3N, 그다음에 뒤에서 또 5N, 근데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8N, 방향은 오른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힘이 나란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일단 시작점을 같게 둡니다. 그래서 F1과 F2가 있을 때 F2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F2가 여기 가져다 놨고, 시작점과 여기가 끝점, 또는 여기가 머리, 여기를 꼬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꼬리 부분을 같이 놓은 다음에 두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평행사변형 그린 다음에 이 대각선을 쭉 그으면 이게 바로 두 힘의 합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죠. 참고로 벡터를 합성하는 것도 있지만 벡터의 뺄셈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벡터의 뺄셈. 이런 거죠.
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이 두 벡터의 뺄셈은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래서 만약에 A-B 벡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있는 B 벡터, 뒤에 있는 B의 머리에서 앞에 있는 A의 머리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A-B 벡터가 됩니다. 만약에 B-A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B-A 벡터는 이거 반대로 가야겠죠? 그죠? A의 머리에서 B의 머리로 이렇게 해주면 B-A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 벡터 같은 경우에는 B의 머리에서 A의 머리로 이렇게 해주면 A-B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의 뺄셈,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뒤에 가면 이제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벡터의 뺄셈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를 빼느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벡터를 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해를 잘해야 또 여러분 뒤에 가서 알짜의 힘을 잘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힘을 두 가지 방향으로 흔히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직인 두 성분으로 나뉩니다. 수직. 그래서 그 밑에 예시가 아래에 있는 건데요. F라는 힘이 있을 때 흔히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 두 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x, f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삼각함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직인 F라는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가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fy가 될 겁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구합니까? fx는 요 크기가 f잖아요. 요 크기 대각선이. 그럼 이 대각선에다가 요 아랫변의 길이니까 요 사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이각도 세타를 알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바로 x축 방향의 성분 f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잘 봐야 돼요. 요거예요.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i는 어떻게 해요? fi는 요 크기잖아요. 요 크기. 요거. 요게 fi니까 fi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f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y 방향의 성분의 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걸 이용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조금 편리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방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F의 힘으로 이렇게 끌고 있어요. 60도 각도로 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가지 성분을 분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으로 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F의 크기가 200N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X 방향 fx는 200N 곱하기 코사인 60 해주면 돼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100N 이렇게 돼요. Y방향 성분의 힘은 사인 60을 곱하면 되네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100 루트 3N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힘의 분해는 조금 이따 알짜의 힘 여러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알짜의 힘 구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힘 성분별 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나온 내용이냐 하면, 자, A와 B 벡터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둘의 합 벡터를 구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각선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크기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크기 구하는 건 꽤 복잡합니다. 근데 꼭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분해를 배웠으니까 이 A 벡터를 AX와 AY 이렇게 나누고 B 벡터를 BX와 BY로 나누면 성분별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BX, X축은 X축 성분끼리, 그 다음에 Y축은 Y축 성분끼리 더한
그 합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본다면 얘가 3칸이고 얘가 4칸이니까 2개 더하면 이렇게 해서 7칸 되겠죠. 7칸.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2칸 더하기 3칸이니까 5칸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둘의 이렇게 해서 합벡터, 이 둘의 합벡터를 구하면 그게 바로 A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각 성분별로 더한 합성 벡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 숫자 직접 대입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옆에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가장 쉽게 더할 수 있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수직인 경우거든요. 수직인 경우에는 이거는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F 크기가 같은 F 벡터의 합벡터는 이렇게 되고 크기는 루트 2F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고3이니까 구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알짜 힘 구하기인데, 자, 알짜 힘은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 힘을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는 걸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짜 힘을 다른 말로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호로 시그마 F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알짜 힘이 중요하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F는 ma이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속도 구하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리에서는 특히 이 물체 힘과 운동 단원에서는 이걸 잘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한번 구해보자. 즉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지. 자, 알짜 힘을 구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첫 번째 1단계가 모든 힘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이 힘들을 찾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힘들은 특히 요 힘과 운동 단원에서는 몇 가지 힘들이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꼭 등장합니다. 중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 mg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우리 몸무게 생각하면 돼요. 몸무게랑 사실 질량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물체의 질량은 고유의 값입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흔히 중력 가속도 원래 9.8인데 문제에서는 주로 10으로 하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10을 곱하면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 꼭 mg, 바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mg 무조건. 또 많이 나오는 게 수직항력이라는 거예요. 수직항력은 기호로 이렇게 n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n. 힘의 단위 이 뉴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뉴턴이 아니에요. 우리 기호 물리량에서 단위와 물리량의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4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물리량을, 기호들이 많이 등장해서 물리량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어려운 점이 이 물리량을 나타내는 이 기호들을 알파벳을 다 외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또 어려워하는 건 단위에서도 이런 애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단위. 그래서 물리량과 단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물리량과 단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면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힘을 우리는 이렇게 F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힘이 force니까 이 force의 약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수식을 쓸 때 계속 힘이라고 쓰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F 이렇게 기호로 그냥 나타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을 표현할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 편의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기호, 물리량에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 물리량이 있으면,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거에 숫자로만 그 값을 나타내면 그게 얼마나 큰 값인지 우리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우린 단위라고 하는데,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이잖아요. 뉴턴. 물론 이걸 쓸 때는
이 대문자 n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뉴턴이라고 읽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량이고 이것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량은 그 물리량의 이름표,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리량의 스케일을 나타내기 위한 단위가 있어요. 자, 질량, 힘은 이렇게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질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량은 영어로 매스입니다. 매스. 그래서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 소문자 m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의 근데 단위는 우리 단위는 대괄호로 흔히 많이 나타내요. 단위는 킬로그램 또는 뭐 그램 이런 단위들. 이런 단위는 이제 질량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위이고 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이거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에 물리량을 찾고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와 그 다음에 이 물리량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 이것들을 한번 구별해서 한 5개 정도씩 꼭 찾아서 과제방에 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숙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 5 교과서 뒤적뒤적 해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직항력을 기호로 n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직항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직항력은 물체의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려면 이 물체의 중력 mg가 작용을 하고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쳐 주지 않으면 이 물체에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이런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이 물체가 가만히 있다라는 건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뤄서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또 다른 힘 어떤 게 있냐면 장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력. 장력은 기호로는 흔히 T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줄에서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천장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이 물체가 왜 매달려 가만히 있을까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력은 줄과 나란한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줄의 어느 부분에서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작용하는 장력이나 뭐 여기서 작용하는 장력이나 어디에서나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뒤에 가면 장력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런 힘들이 있고 그래서 이 힘들을 물체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힘을 먼저 한번 대표적으로 빗면에서 작용하는 알자 힘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빗면에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으면 이 물체 일단 아까 첫 번째가 뭐냐?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중력 있죠? mg. 그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냐면 빗면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 이걸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기호로는 이렇게 n이라고 흔히 나타내요. 이 수직항력의 특징이 이 면과 항상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빗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수직항력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자 힘은 이 두 가지 힘의 합력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 빗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중력을 분해하자. 중력을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빗면과 나란한 성분, 그 다음에 빗면과 수직인 성분 두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면의 요 사이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어떤 삼각형을 우리가 볼 거냐면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을 볼 거예요. 요거.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세타면 얘가 세타입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삼각형을 여기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크기가 mg입니다. 중력 mg. 그러면 이 힘, 빗면과 나란한 성분의 힘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 빗면의 크기가 F 빗면과 나란한 성분. 그 다음에 요 빗변의 크기가 뭐냐면 빗면과 수직인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크기는 mg sin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눴을 때 빗면과 나란한 방향은 이렇게, 빗면과 수직인 방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수직항력이 남아 있는데 그 힘들을 중력을 두 가지로 분해해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 되겠죠. 보면은 수직항력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요힘하고 중력의 수직성분과 수직항력 요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하고 같다라는 게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알짜임이 뭐가 알짜임이 되냐면 요 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이 아까 mg sin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mg sin 세타에 의해서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빗면에서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F는 ma니까 A는 m분의 F라고 쓸 수 있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mg sin 세타입니다. 따라서 m하고 m은 약분되고 g sin 세타가 물체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타가 클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 빗면의 각도가 세타라 그랬으니까 이게 증가할수록 이 물체가 더 큰 가속도를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확인 6번 문제. 줄에 걸리는 장력을 한번 구해볼 텐데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의 힘이 0이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장력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줄에 걸리는 힘은 TA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 줄에 걸리는 힘은 T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장력은 줄과 나란하게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TA와 TB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래로 100N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그림에서 보면 TA와 TB의 합력과 이 아래로 작용하는 100N이 같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TA와 TB의 합력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60도입니다. 여기가 그죠? 여기가 60도. 그리고 요 힘의 크기가 100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삼각형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직각삼각형을 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TB고 여기가 TA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0입니다. 100. 그리고 여기가 60도입니다. sin 60이
100분의 TA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60이 100분의 T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TA는 얼마입니까? TA는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50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TB는 어떻게 돼요? TB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50뉴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A와 TB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을 등반하는 사람에게 자극한 알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숙지 파일의 5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적용하기 문제가 4문제 있는데요. 이 4문제 오늘 강의는 이제 30분이 채 안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 문제 4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던가 아니면 요게 이제 문제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너무 정 궁금하다 하시면 EBS 이제 장인수의 생초보를 위한 장인수 물리학 2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풀이가 거기 친절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추가로 학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강의를 참고하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 질의응답은 선생님이 그 EBS 클래스의 Q&A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Q&A 방에 강의별로, 그러니까 주차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단원에 대한 질문을 그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선생님이 댓글을 다 달아줄 거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서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있는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달아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새로운 강의에서 두 번째 2단원 힘의 평형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